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 판매사들은 수용을 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들은 반발하며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함께 봤었는데요.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대 80%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대 80% 하니까 얼핏 들으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얼핏 보여요. 네네. 그런데 이것은 금감원이 제시한 것은 최악의 케이스, 가장 그 불안전 판매가 심한 거, 이를테면 치매 환자인데다가 난청이어서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이 어르신한테 네. 강제로 판 경우가 입증된 경우에 네. 80%까지 줘라라는 거거든요. 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재까지 제기된 이 민원이 276건입니다. 그 중에서 어저께 금융감독원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내줘온 내용은 그 중에 6건이에요. 그 중에서 6건만 심의를 했고 나름대로 유형별로 심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은행들한테 돌려줘서 네. 은행과 각 그 피해자들이 그 6개의 이번 그 조정 결과에 맞춰서 조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그 분쟁조정위원회로 와라 이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은 좀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러나 단지 이번 조치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80%로 일단 최고 보상 배율이 80%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이 우리나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최고 조정 비율은 70%입니다. 현재 그 조정하는 70%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불안전 판매라는 게 미스셀링,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불안전 판매인데요. 그 불안전 판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대목을 보고 그동안 했었는데 어저께 나온 판결은 불안전 판결 플러스 은행 본사, 은행 본부의 의도적인 어떤 강요 행위나 어떤 그 이런 제품을 많이 팔아라는 독촉 행위, 불법 행위에 버금가는 은행 내부 통제 실수가 있었느냐. 이 대목을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 한국 금융 분쟁 사상. 그동안에는 창구 직원의 불안전 판매 실수만 봤기 때문에 최고 70%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 본부의 조직적인 실수가 있었다. 이것을 이번에 인정한 거예요. 그런 대목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겨우 6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만 80%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피해자들 지금 이 전체 이 DLF 상품의 피해를 받은 판매자가 약 한 4천 명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전히 답답한 구석이 많죠. 네, 그러면 이런 배상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구라는 것은 그 공권력이 있는 강력 이쪽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면 양쪽이 피해 당사자나 가해 당사자가 합의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재판정에서 1심에도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는 따르지 못하겠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가이드라인에 이번에 80%까지 보상하라 했을 때 80점의 그 구성 내역을 보면요. 어저께 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거 첫 번째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그 대목을 30점을 주고요. 또 은행 내부의 자기들의 내부 통제, 본사의 통제가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25%. 또 나머지 2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난치병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중 점수를 25%를 주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80점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은행이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불안전 판매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녹음 파일이라도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은행에서 주는 대로 여기에 사인하라 해서 쭉 사인을 했다. 이것이 입증이 어려우면 그러면 배상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인을 한 건지 은행의 강요에서 사인을 한 건지 그것은 그
녹화 파일이 없으면 도저히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분통이 터지는 게 있죠. 그래서 아예 피해자들은 일괄 보상하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 네, 것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행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예. 80%라는 것이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마저도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은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일괄 배상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네. 있는 건데 그중에서 4,000명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 일괄 배상제예요. 네. 네. 지금 개별적으로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따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특히 정보력이 약한 지금 할아버지, 어르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겠냐.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번 상품 자체가 총체적으로 불안전 판매 또 은행 내부의 통제가 안 된 상품이다. 사악한 상품이다라는 것을 판정을 해주고 전체 모든 피해자들에게 몇 %를 보상을 해주라. 네. 이렇게 하면 좀 수긍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정의연대나 변호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 지난 2007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서브프라임 사건 때 이런 상품을 팔면 사기성 상품이 있다 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금융당국에서 이 금융당국을 금융기관을 제재를 하고 일괄적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융당국은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소극적이죠. 또 하나는 지금 금융당국이 각 이 4천여 건의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전수조사한 결과라도 좀 내놔라. 네. 금융감독이 또 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저께 결국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 공개 감사 결과가 있어야 피해자들이 그걸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피해자들은 상당히 조금 분통이 좀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일단 해당 은행에서는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분쟁 조정 결과가 4,000건 중에서 6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수용했다고 해서 나머지 6건을 뺀 나머지 건에 대해서 80%를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 80%, 또 적은 경우 40%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라 이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별 소비자, 금융 소비자들과 일일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피해보는 게 없는 거고 예. 또 금융기관의 이런 조정 중재를 현재 지금 가해자라고 지목되어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적인 저항이나 파장을 생각해서 네. 반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금융조정이 결과를 받아들였다 해서 은행이 당장에 물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부터 협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덥석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이 될 텐데 이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조정이 이제 일단 금융중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6건만 중재를 하고 나머지는 그 6건 유형에 맞춰서 각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라 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각 금융기관과 피해자들이 이제 화해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거기서 화해가 안 되면 다시 금융중재분쟁위원회로 와야 돼요. 거기서도 또 안 되면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리한 절차가 걸리게 예. 되죠. 우리 변호사들 얘기로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근데 이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70대, 80대 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해하고 있죠. 네, 앞으로의 조정 알겠습니다.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